안녕하세요. 만사 OK 악빌 창창한 OK 그룹을 이끌고 있는 RF 진기신입니다. 벌써 또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전달에 참 즐거운 일이 있었죠. 신상품이 나와가지고 그 신상품이 나온 게 베르리다 상품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좋은 상품이라서 아주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받고 우리 사장님들께서 사업하는데 큰 좀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백신이 계획적으로 이게 확보됐다고 해가지고 또 저희들한테 또 참 즐거운 소식이었죠. 근데 이번 달에는 또 보니까 그 코로나 백신이 단계적으로 좀 접종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맞고 계신 분도 계시고 맞을 계획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어쩌면 다음 달에 만날 때는 1차 접종이 끝나시고 어쩌면 2차 접종에 근접하신 사장님도 계시고 오늘 또 그 세미나를 하신 사장님께서는 벌써 2차 접종까지 끝내신 사장님 계시더라고요. 그럼 코로나 백신을 많이 접종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이 희망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점점 만날 날이 이제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온라인 세미나가 이제 오프라인 상태에서 대면 세미나가 이루어질 날이 별로 멀지 않았다. 상당히 즐거운 소식이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마지막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먼저 야생에 여우가 지금 토끼를 지금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우가 지금 토끼를 잡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우가 토끼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기도 하고 못 잡기도 하겠죠. 그런데 잡히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여우는 한 끼의 식사에 불과하지만은 토끼는 죽느냐 사느냐의 아주 간절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끼는 이거 운명이 걸린 거죠. 그런데 여우는 잡으면 먹고 못 잡으면 다른 놈을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끼는 잡히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엄청 간절한 거예요. 지금 살기 위해서 아주 엄청 간절하게 토끼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은 다시 말해서 간절함은 성공의 씨앗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오면서 20년을 넘게 줄곧 일해오면서 상당히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전체적인 일이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환란이 있을 때마다 그때 만약에 기가 꺾이고 그리고 거기서 포기했다 하게 되게 되면은 오늘날에 제가 없을 것이고 오늘날에 저와 같이 사업했던 사장님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사장님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사업 기반이 약해졌을 때 목표를 분명하게 했던 것을 갖다가 간절하게 다시 추진한 결과가 오늘날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질병으로 인한 옛날 같으면 역병입니다. 이 역병으로 인한 이런 어려움은 아마 겪기 힘든, 그리고 앞으로 또 겪게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지금 처지죠. 지금이야말로 최고의 간절함이 필요한 시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은요, 내가 뭔가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마음과 몸이 한꺼번에 가는 것, 그 상태가 간절함인 것이지 생각만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 간절함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토끼는 죽지 않기 위해서 잡히면 죽은다 하는 생각 때문에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언젠가는 되겠지, 적당하면 되겠지, 언젠가는 이겨내겠지 해서는 그 어려움을 갖다가 못 이겨냈을 것이고 오늘날 저도 없었을 겁니다. 다 떠나가고 없을 때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래 분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해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이 또 있을 것이다. 그 자리에 나는 어떻게 내가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L2를 품고 L2를 믿고 내가 시작한 일에 대해서 정말 신뢰를 가졌던 결과가 오늘날에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환경이 좋다고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이죠. 앞으로의 환경이 100%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갖다가 갖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은 간절한 만큼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간절했을 때 그 일이 간절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가 주로 그런 얘기만 하죠.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먹기 달렸다. 그렇죠. 내가 내 속에 내가 마음 먹었을 때 왜 마음 먹었을 때 그 일이 되는 것인가?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포기할 때, 내가 아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전진하고 싶을 때, 나는 해내고 싶을 때 마저 그놈이 또 나타나서 나와 같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간절함이래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몸이 따라가고 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우리 사장님들 되게 보게 되면요, 잘하신 사장님하고 못하신 사장님하고 줄곧 해오신 사장님하고 중간에 포기한 사장님들은요, 보게 되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출근하고 막연하게 교육에 참석하고 적당히 하신 분들은 지금도 계셔요. 그런데 지금 큰 그룹을 리드하고 계신 사장님들은요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어려울 때 더 열심히 했고요, 어려울 때 그 자리에 꼭 계셨어요. 그리고 항상 모습이 같았고 항상 표현하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남다랐거든요. 의지를 항상 보여주셨거든요. 바로 이런 거에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내서 성공으로 이끌어나가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간절하다고 그래 원하지만 말고 같이 움직여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움직여보고 그리고 해보자는 얘기죠.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없어.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버는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런 인생을 포기하신 분하고 똑같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미천이 없다고 보게 되면 어떤 수단이 됐든 해가지고는 사업 작업을 만들어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실제 내가 지금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죠. 없다고 포기하고 안 쓰고 있는 것이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많은 젊음의 시간이라든가 내 시간을 갖다가 다 놓고 있는 것이죠. 자, 어려울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될 것이다, 나는 할 것이다, 해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갖다가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이 간절함은요,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힘이다. 그 힘은 누가 주는 것이냐? 바로 내가 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생의 기회는 몇 번 온다고요? 되게 그러죠. 한 3번 온다고 그러죠. 아, 나는 3번의 기회를 다 놓쳤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바보 같은 소리죠. 아, 그때 누가 못 잡아라 했간데요?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회란 놈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기회란 놈은 머리카락이 앞에만 있어요. 뒤에는 댄머리예요. 앞에서 올 때는 모르는데 지나가 놨고 되면 오면 이러면 기회다고 잡으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머리카락이 없어가지고 잡히지 않는 것이죠. 기회란 놈은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절함이 크게 되게 되면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회는 어떻게 오는 거 아니요? 기회라는 사람은 나를 잡으려고 의지가 보이고 그것을 표현이 아주 강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그냥 잠자코 있는 것이 돼요. 근데 나를 잡으려고 기회가 나를 원하고 있는데 나를 잡으려고 한다는 사람한테는 스스로 다가오는 것이 기회랍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면 기회는 인생이 3번 지나간 것이 아니라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인데 그 기회를 우리가 옆에다가 잠재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움직여보고 하고 싶다 한다고 하게 되면 어느 틈에 그 기회는 내 앞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았나? 나는 기회를 다 놓칠 상식이 아니라 맞아. 나는 아직도 기회가 많이 남았어. L2L의 기회는 또 있어.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사장님들의 모습이 있었어. 저분 사장님들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었어.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신 사장님이 계셨어. 그 사장님이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한번 같이 도전해보게 되게 되면 어쩌면 기회를 잡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아카데미상을 수여했던 배우가 있었죠. 그 배우 이름이 뭡니까? 윤여정이라는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아카데미상을 수여했던 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감독 이름이 봉준호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아시아에서 아카데미상을 받는다? 이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건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카데미상, 봉준호 감독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카데미상 수여식에서, 그 시상식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게 완벽한 스피치를 해냅니다. 그리고 수상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유머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실함이 나오는 것이죠. 아, 정말로, 야, 배우다. 배우였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배우였구나. 우리가 정말 저분한테 수상을 정말 잘 선택했구나 하는 이미지를 줬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봉준호와 윤여정의 그 시상식을 보면서 외신에서는 그렇게 했죠. 쇼를 훔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카데미 시상식을 갖다가 온통 윤여정이가 다 가져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저도 영어를 못하지만은 우리 사장님들도 지금 코로나 백신을 갖다가 1차, 2차를 끝내신 분들 사람이 계시니까 영어를 갖다가 즐겨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알려지도 모르실 것인데 그래도 영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로는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정 씨를 갖다가 표현할 때 스매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스매시는 무엇을 때려 부수다, 강타를 매기다 이런 뜻을 가진 영어라고 그래요. 우리 사회를 보시는 우리 박만수 사장님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에요. 외환 딜러를 상대하고 뉴욕에서 근무도 하신 분이라서 근데 이 스매시 뜻을 누구보다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스매시는 이 테니스 할 때 공이 날아 들어오게 되게 되면 상대방에서 볼이 높게 오게 되게 되면은 네트에 깔려서 오면서 감히 상대한테 공격을 안 줘야 되는데 볼이 살짝 뜨게 되게 되면은 수비에 대한 이 상대가 공격수로 다시 변하지 않습니까? 그때 강하게 서비스 하듯이 머리 위에서 라켓을 갖다 내려치는 것이 바로 스매싱 아니겠습니까? 바로 같은 뜻이죠. 즉 말해서 강하게 내려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배우 윤여정의 그 시상식 장면을 보고 한마디로 스매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그것은 SMASH라는 영어를 줄여서 스매시로 표현을 합니다. 진심으로 예의를 갖추면서 주체적으로 시대와 공감하면서 유머를 담은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부수었다는 논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아카데미 상을 갖다가 받은 윤여정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윤여정 씨는 그렇게 연기가 편했었고 당연하게 아카데미 상을 받을 만한 그런 배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윤여정 씨는 조영남 가수하고 이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영남 씨가 성 개방적인 분이라서 윤여정 씨가 상당히 어려움을 놔두고 아들 둘을 놔두고 이혼한 상태라서 윤여정 씨는 상당히 어렵게 애들 둘을 키울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윤여정 씨는 각광을 받는 배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역이든 간에 받아가지고 애기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떤 역할이건 간계치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존심도 다 팽개쳤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결과에 윤여정 씨를 지켜봤던 선배 연예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윤여정 씨는 그 역을 맡게 되게 되면은 대사를 잊고 또 잊고 애우고도 잊고 또 잊고 해. 그러면서도 정말 성실했지만은 한편으로 너무나 치열했었다. 그게 윤여정의 모습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윤여정 씨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떤 역이 오게 되게 되면 자기 걸로 소화내고 완벽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배우였던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배우 중에 한 분이 또 세계적인 영화를 받으신 분이 계셔요. 누구 아니? 밀양을 했던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칸느 영화제에서요. 이분은 여우 주연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 전도연 씨가 연기가 하녀라는 역을 맡아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연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윤여정 씨한테 전화를 한 거죠. 선생님, 왜 전화 안 될까요? 정말 안 됩니다. 하녀라는 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윤여정 씨가 이런 답을 줬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전도연 씨는 그 영화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영화가 굉장히 아주 명작이 됐죠. 윤여정 씨의 답은 뭐였는 거 아니요? 네 자신을 믿으라고 했답니다. 네 자신을 믿으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우리가 간절하게 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깨워내고 나를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너는 분명히 네 속에 한여라는 연기를 하고도 남을 넣은디 그것을 갖다가 네가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네 자신을 믿으라 했다. 전도연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영화를 잘 찍고 정말로 좋은 영화로 만들어냈다고 하는 얘기가 후일담이 있습니다만, 자, 윤여정 씨가 이렇게 애국에서도 정말로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다는 얘기가 내릴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사업하는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사냥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동물인데요. 치타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표범처럼 생긴 치타를 아시죠? 치타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 중에 한 종이죠. 시속 100km로 달립니다. 그리고 몸 길이는 140, 꼬리 길이는 75에서 80, 어깨 높이는 80, 몸무게는 50에서 60kg 나가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은 그렇게 빠르면서 목표물을 정하게 되게 되면요, 사력을 다해서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있습니다. 오래 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굉장히 높은 동물입니다. 우리 사업이고 무엇이든 간에 정한 것이 있다게 되면은 간절함이 있어도 집중력이 높아야만 간절함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치타는요, 어느 정도 집중도가 높은 동물인 거 아니요. 그 속도로 뛰면서요, 다리 굽히기하고 피기가요, 굉장히 멀리 뛰면서 속도감을 붙이기 위해서 굉장히 무브먼트가 크죠. 그런데 머리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는 고정되어 있어서 몸만 움직이는 것이죠. 머리는 고정되면서 뛰어가면서 표적 자체가, 총구 자체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사업을 하면서요, L2L을 하면서요, L2L이라는 회사를 택했습니다. 어떤 사업자로부터 또 이 권유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큰 RF 사장님부터 이 사업을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다른 사람을 가지고 또 한 분을 사장님이 이끌어내야 되고 또 다른 사업자를 또 이끌어내야 할 리더가 되는 우리들입니다. 자, 그렇다 하게 되면 오늘 집중도에 있는 시간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L2L을 만나서 좋겠습니다. 정말로 집중해도 될 L2L이고 집중해야만 될 L2L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는요, 우리의 마스크가 낀 것이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린 집중도 있게 마스크를 끼고 정말 이 시간까지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7월 달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로 또 다른 사업 환경이 펼쳐지네,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있네, 이런 환경 속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게요. 자, 안녕.